그 대안으로서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AI가 발달하면 의사가 많이 없어진다고 줄어든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실천하면서 되게 많이 보고 느끼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해 83세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 되게 건강하세요. 막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막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허리가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의사 몇 사람을 봤는데 의사들마다 다 달라요. 말이. 어떤 의사는 이걸 간단한 시술로 해결된다고 그러고, 또 척추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꼭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또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인대를 여러 번 다쳤거든요. 근데 병원 갈 때마다 의사들끼리 다 말이 달라요. 이건 인대가 끊어졌다. 이 MRI를 보고 인대가 끊어졌다 말았다 할 수 없다. 진짜 그래요. 똑같은 사진을 보고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AI가 판단하니까. AI는 이제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지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생기면 이거다라고 다 찍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고 경험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 경험에서 판단하니까 다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같이 얹혀져서 예를 들어 척추가 요 정도 손상이 오면 이걸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오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정밀해지고 맞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의 판단보다 AI 판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술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AI 쪽이 훨씬 발달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거고, 지금 현재도 대형 병원에서는 이제 특진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게 AI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단을 하는 잡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판사 같은 경우에. 저는 잘 모르긴 한데 판사들의 판단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같은 서민이 보더라도 그 판사의 정치적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두고 굉장히 과하게 되고 가볍게 되고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AI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은 팽팽팽팽 변해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세상의 변화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연관이 딱 생겨버리는 게 이제 우리 딜레마인 거죠. 그 변화는 이제 어쨌든 자본이 유리한 방법으로, 자본이 더 큰 자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변해갈 겁니다. 근데 저같이 큰 자본을 갖지 않고 그냥 그만한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는 점점 불리해지는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100세라는 겁니다.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딜레마가 굉장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파트너 이태희 김영희 사장님 실제입니다. 이태희 김영희 사장님, 그러니까 부부니까 양쪽 부모가 계실 거 아닙니까? 김영희 사장님 어머님만 돌아가시고 다 살아 계신데, 세 분이 살아 계신데 두 분이 90세가 넘었습니다. 90세, 95세, 93세 이렇고요. 이태희 사장님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89세인가 그러는데 지금 한 10년째 치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재산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태희 김영희 사장님 분가할 때 돈도 빌려주고, 돈도 대주고, 아파트 사는데 이제 좀 도와도 주고 했는데, 이제 100세 가까이 가시니까 자산이 하나도 없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 다른 방식의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다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안으로서 아무 선택도 못 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새 제 또래들이 이제 퇴직할 나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은행 지점장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또 뭘 하다가 퇴직하고 그러는데, 의외로요, 자기가 50대쯤 되면 퇴직할 거라는 미리 알았을 건데 그 사실을 20대에 알았을 거라고요. 시간이 한 30년 있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벌어놓은 돈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60대, 70대로 끝날지 80이 될지 90이 될지 100세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서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고 이론적으로 논란이 없는 게 뭔가 하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LPA 저널이라고 하는 저희 개원 소식지인데,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 소식, 이게 되게 독특한 기사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이걸 많이 써먹는데,
이 뭔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메 사업을 매일 권한 엄마한테 감사한다 그래놨습니다. 자기 친어머니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광고 관련된 기획회사에 있었는데 퇴근하고 오면 늦게 퇴근해요. 근데 어머니가 오늘 안 자고 기다리다가 돌아온 자기한테 아메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를 팍 냈대요. 엄마는 내가 이렇게 늦게 다니고 피곤한 거 안 보이냐고 내보고 또 뭘 해라 말이냐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 어머니가 뭐 강건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적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날도 밤마다 아메 한번 해봐라, 아메 한번 알아봐라, 아메 한번 해봐라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진 거죠. 우리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메를 알아봤는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권한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이 애미가 아메를 알아보니까 이제 오빠 회사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아메를 계속 알려줬나 봐요. 아메를 알아보니까 이게 인생처럼 연금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소득이더라. 내가 그나마 지금 이 나이에 사랑굿이라고 사는 거는 내한테 조금 나오는 그 연금 때문에 사돈집에 무슨 행사가 생기면 부조도 해야 되고 조의금도 내야 되고 축의금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받은 연금 갖고 내면서 사랑굿이라고 사는데 나처럼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60, 70에 깨닫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알아봐라. 네가 지금 돈을 벌어서 이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네가 버는 돈은 나중에 아들, 딸이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고 큰일이 생기면 네가 모아놓은 저금은 깨야 된다. 결국 너를 나처럼 나이가 많아지고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때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소득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밖에 없다. 이렇게 강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메를 알아본 거죠. 요 사진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지난번 저희 세미나 때 제가 만났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20살 된 자기 딸을 세미나에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대. 이제 자기도 자기 엄마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나처럼 60, 70이 돼서 깨닫지 말고 지금 알아서 준비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그 나이가 안 돼 보니까 사실 현실 점검이 안 되는 거죠. 내 친구들도 지가 50대 어느 날 직장을 나올 거라는 걸 다 알았다고요. 100% 알았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앞 세대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70, 80, 90가 되면 자기 자금이 다 떨어지는 삶을 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아메이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인자 사장님, 제 뒤에 이제 마케팅을 잠깐 설명할 박인자 사장님인데, 박인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메이를 할 때 초창기에 신랑이 막 반대를 했어요. 신랑이 막 조금 끈질기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박인자 사장님이 신랑한테 이제 둘째를 놓는다고 한 1년 7개월 동안 모임에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와서 그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 기존에 있는 소비자를 관리했는데 그 소비자를 통해서 소득이 월 한 15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박인 사장님이 1년 7개월 정도 둘째 육아를 하면서 그 15만 원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 박인 사장님 신랑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다닌 자영업도 안 하면 그만두면 안 나오고 내가 다닌 직장도 그만두니까 안 나오잖아. 근데 이 소득이 계속 나오잖아. 이게 나중에 150만 원이 되고 1,500만 원이 되면 이게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신랑 문현수 사장님이 인테리어업으로 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데 경기가 자꾸 떨어지고 이러니까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옛날처럼 이제 이렇게 일이 많이 적게 생기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박인사님 만들어 놓은 소득은 지금 박인사님 연봉 1억이 넘는 에메랄드인데 파운드스 에메랄드인데 그게 계속 나오고 올해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 연금 같은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끔씩 사업 설명하러 오는 남정균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은 저보다 아메를 훨씬 더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태원에서 가죽 잠바 가게를 하다가 일본에서 온 관광객한테 사업을 전달받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분이 사업 설명할 때 뭐라 했는가 하면 자기 아메이 소득이 5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 자세히 보면 5억 정도 버는 사람 꽤 있대요. 근데 자기는 소득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게 자기는 연금이래요. 계속해서 나오는 소득, 연금 소득을 5억 가진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제 그런 속성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한 대로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이니까 내 딸을 보호할 수 있을 거다. 나보다 훨씬 안정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평생 동안 딸한테 강권한 적이 없는 엄마가 밤마다 계속
지치지도 않고 매일매일 같이 권해서 결국 아메이를 딸이 알아보고 같이 하게 돼서 이제 아메이를 통해서 여행을 다니고 연금 같은 인세 같은 소득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밖에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소득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수가 되게 많죠.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제가 했던 무역일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제 장담컨대 이런 걸 장담이라는 단어가 써서 이상한데 한 10년 전에 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듬이나 제가 가진 능력이나 자본의 규모로 본다 그러면 그 아메를 보호를 하는 게 천만다행인 거죠. 박인사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한테 계속 불리하게 가고 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데,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소득원의 어떤 방향을 찾아서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돈은 좀 모아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뒤에 시간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해놨기 때문에 불안감이 전폭되는, 이게 10년, 20년 시간이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지 잘 짐작이 안 되는 상태의 결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라고 하는 일이 지금 우리한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메이를 꼭 한번 잘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